네,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뭐 1번 문제 날리고 뭐 문제를 풀기 전에 보자면 이 문제는 좀 상황 판단에 가까운 문제로 같은데 왜 자료 해석이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황 판단 예시 문제를 확인 안 해봤는데요. 네, 보통 뭐 이런 문제는 상황 판단에 들어가는 게 더 알맞은데 뭐 크게 자료가 많고요. 숫자 그러니까 글이 많고 숫자 관련된 게 많지 않죠. 네. 오히려 글을 보면서 해석하는 게 많은 편이라 상황 판단이 맞는 것 같은데 자료 해석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 상황 판단에 들어간다면 뭐 중간 정도 문제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자체 보기가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 본다면 자, 뭐 다 읽을 필요 미리 먼저 다 읽어갈 필요가 없고요. 네. 보기 먼저 보면서 보기를 보고 찾아가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달란 달걀 살기자 표시제 계도기간은 자 계도기간이라는 단어 중요해 보이죠. 계도기간이란 말이 어딘가 나오겠죠. 네. 자, 이런 문제 나올 때 자 만약 계도기간은 2월에 시작되었다라고 나왔으면 기억을 만약 틀리다고 한다면 2월에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리다고 해야지 모르기 때문에 틀리다고 하는 경우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네. 한번 꼭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는데 자료 해석이나 상황 판단에서 이거는 알 수 없으니까 틀렸다 이런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물론 이제 문제 자체에서 알 수 없는 것을 물었을 때 얘기는 달라지지만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옳지 않아서 틀린 게 아니라 알 수 없으니까 옳은 게 아니다. 이런 식은 나오지 않으니까 네, 옳거나 옳지 않거나라고 생각하시고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그런 계도기간이라는 말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계도기간 말 여기 있네요. 계도기간이 끝난 시점이 이렇고요. 180일간의 계도기간이에요. 그럼 6달이니까 대략 2월에 시작되었겠네요. 네, 기억 옳겠네요. 다음이요. 1023으로 표시된 달걀이 뭐 면적에서 마리수를 구해야 되네요. KG에 산란일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육환경번호가 3번이네요. 3번이면 닭을 키우는 KG 면적이 0.075m 제곱미터 마리당 0.075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죠. 자, 일단 고정된 게 있습니다. 150 제곱미터라는 거 고정되어 있죠. 자, 150 제곱미터요. 자, 2,000마리가 사육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나누면요. 뭐 1.5가 제곱미터는 단위는 미리 생략해 놓겠습니다. 20이 되고요. 네. 뭐 0.15가 2가 되고요. 0.075가 1 마리당 이렇게 되겠네요. 네. 마리당 한 마리 이상 한 마리에 0.075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자, 2,000마리를 키우면 딱 0.075 제곱미터가 되네요. 마리당. 근데 이상이 되려면요. 이 마리수는 작아져야 쉽게 말해서 여기가 2,000이 아니라 4,000마리였다면 여기가 두 마리당 0.075가 되면서 0.075마리 0.075 마리당 0.075 제곱미터 이상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만약 이게 여기가 2,000이 아니라 1,000마리가 됐다면요. 1,000마리가 됐다면 이게 마리당 0.15가 되겠네요. 마리가. 그러면서 0.075 제곱미터 이상은 되겠네요. 즉 분모와 분자가 있을 때 0.075 이게 딱 0.075 0.075다 이렇게 하면요. 자, 이게 0.075보다 커지려면 분자가 커지거나 아니면 분자는 분모가 작아지거나 해야 되는데 분자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분모가 커지냐 작아지냐인데 분모가 작아져야 0.075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2,000마리보다 이하 적어야 된다는 거죠. 니은 보기 맞았고요. 다음 디귿 보기 보겠습니다. 네. 19년 7월 산란일자 표시형으로 조상되는 달걀 수는 대형마트가 중소형마트의 4배 미만이다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네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뭐 크게 딱 표가 보이네요. 자, 대형마트 맺고 조사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했는데요. 자, 이거는 문제는 달걀 수 가지고 얘기한 거죠. 달걀 수. 대형마트 100곳 중에 90곳이 포기했다 이게 아닙니다.
대형마트에 있는 달걀 중에서도 한 대형마트에 있는 달걀 중에서도 표시되어 있는 달걀이 있고 표시되지 않은 달걀이 있을 텐데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설령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 치면 여기 100곳 중에 90곳이고요. 여기 100곳 중에 70곳이니까 전체로 하면 200분의 160 돼서 전체가 80이 나와야죠. 대형마트 각각으로 따지면요. 근데 이게 아니죠. 85가 나왔죠. 계란 수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자, 계란 수가 다르다는 거죠. 네. 이게 마트랑으로 표시한 게 아니라 계란 수로 표기했다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5급 공채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특히 까다로워지는 이제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인데, 자, 일단 구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배 미만이라 했는데요. 공간이 잠시만요. 한번 여기 붙여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에서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죠. 자, 대형마트에 있는 달걀수를 x라고 놓고요. 중소형마트에 있는 달걀수를 y라고 놓는다면요. 자, 이게 뭔가요? 달걀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죠. 네. 자, 전체 달걀수는요. x 더하기 y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형마트 달걀의 표시율은 90%니까 0.9x가 되고요. 중소형 마트 달걀의 표시율은 0.7니까 0.7y가 되겠네요. 이게 얼마란 거죠? 평균을 낸 게 0.85다 이렇게 되죠. 이걸 이제 돌리면 0.9x 더하기 0.7y는 0.85x 더하기 y가 되고요. 자, 이걸 나눠주면 0.85x 더하기 0.85y가 됩니다. 자, 이걸 이제 x끼리 y끼리 돌려주면요. 이걸 x는 좌열로 돌리면 이제 빼야 이거 0.9x 빼기 0.8 빼기 0.85x고요. 이쪽은요 0.85y 빼기 0.7y가 되죠. 0.05x와 0.15y가 같다. 그쵸? 양쪽에 20배 해주면 되겠죠? 20배 해주면요 양쪽에 20을 곱해주면 x는 3y이다. 자, x가 대형마트였고 y가 중소형마트죠. 자, 대형마트의 달걀수는 x는 중소형마트 달걀수의 3배네요. 3배 3y니까요. 그럼 4배 미만이다. 디귿보기 맞습니다. 이렇게 매번 식 세워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더군다나 식을 세우기 어려운 문제도 나옵니다. 네. 과연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걸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겠느냐. 자. 개념 자체는 이렇게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대형마트는 0.9고요. 중소형마트는 0.7이네요. 아이고, 반대로 쓰기는 0.7이고요. 0.9네요. 대중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평균은요. 0.85 있네요. 전체 평균은요. 자, 아까 제가 1번 문제에서 평균 낼 때 설명했던 것처럼 남는 만큼은 주고 모자른 만큼은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 평균을 낼 때. 자, 대는 주는 게 얼마죠? 0.05를 주겠네요. 중은요 0.15를 받아와야 하네요. 계산이 안 맞죠? 대는 0.05를 주는데 중은 0.15만 받는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대는 0.05씩 주는 대가 몇 배 있어야 되냐? 몇 개. 중이 한 개에서 0.15가 모자랄 때 중 계란 한 개에서 0.15가 모자랄 때 대는 계란 한 개당 0.05개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럼 대 계란이 3개 필요하다는 거죠. 0.15를 주려면 중 한 개에 0.15를 중 한 개에 모자란 0.15를 주는데 대는 계란 한 개당 0.05밖에 못 주니까 3개를 합쳐서 줘야 된다. 중 계란 한 개에 중소형마트 계란 한 개당 대형마트
계란 3개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형마트 계란이 1개면 대형마트 계란이 3개. 중소형마트 계란이 100개면 대형마트 계란이 300개. 아까랑 똑같죠? 3배 나왔잖아요. 3배. 4배 미만 3배.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 계란이 같았다면요? 계란 수가 전체 계란 수가 같은데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전체 평균이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0.8로 옮겨갔겠죠. 그럼 계란 한 개에 마이너스 0.1 받고요. 여기서 0.1 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반대로 중소형 마트가 계란이 3배였다. 그럼 이 상태는 불가능하죠. 대형 마트 계란 한 개나 줄 수 있는 게 0.05인데 중소형 마트는 그거 하나 가지고 0.05 가지고 모자란 0.15를 3개가 받았어야 되니까요. 그게 아니라 0.75로 가서 대형 중소형 마트 계란 하나가 0.15개 모자랄 때 0.5개 모자랄 때 대형마트 하나 0.15를 주고 이거를 중소형마트 계란 대형마트 계란 하나만큼을 중소형마트 계란 0.05니까 이게 3개가 나눴을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상황은 0.85가 되니까 대형마트 계란 3개가 모아서 주는 걸 중소형마트 계란 1개가 받았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중평균의 개념이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개수를 물었고요. 반대로 이 평균을 주지 않고 이 개수를 주면서 평균이 얼마가 될 것이냐 묻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 평균과 대해주고 개수를 주면서 과연 중의 평균은 얼마일 거냐 묻는 경우도 있고요. 물을 게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고요. 네. 기본적인 시계 개념은 이렇지만 이건 말 그대로 이해만 위해 설명을 위해서 드린 거고요. 절대 현장에서 현 시험장에서 이런 식을 세워서 쓸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왜냐면이라고 말씀드린 건 이렇게 정확히 여기서 묻는 것도 몇 배인지 묻지 않았잖아요. 4배 미만인지 뭐 이상인지만 파악하면 되니까 이 식을 쓰게 되면 이제 정확한 수가 나오거든요. 정확한 수가 나오기보다 몇 배 미만인지 기준점을 기준으로 기준점을 가지고 뭐가 작은지 높은지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인지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럼 다 맞으면 이제 기억니은들이 다 맞아서 정답은 이제 5번 되겠네요. 네. 뭐 이번 문제는 아무리 봐도 자료 해석 스타일 아니고 상황 판단 스타일의 문제에 가깝고요. 상황 판단이라면 적당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처럼 상황 판단 영역에서는 중간 정도 되는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이런 기억 같은 보기가 너무 쉬웠죠. 기억 같은 보기는 사실 나오기 어렵고요. 뭐 어느 문제나 마찬가지지만 네. 뭐 이런 문제 자료가 있고 보기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보기로 하니까 이거 뭐 선지라고 해야 될까요? 선지를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 표나 자료를 가지고도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만 가지고 문제 난이도를 판단할 수는 없고요. 보기가 너무 쉬워서 이것도 니은 보기도 어려운 보기는 아니고 디귿 보기가 그나마 이제 가중평균 개념이 조금 들어가는 보기이긴 한데요. 보기를 볼 때 좀 쉬운 편, 어려운 편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 2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